안녕하세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인삼보다 더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는 무나물과 무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한 번에 두 가지 쌍둥이 버전으로 요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무의 좋은 성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견과류를 채식을 하다 보면 단백질과 지방질이 모자랄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캐슈넛을 사용할 때는 고기 국물 맛이 나고 또 아몬드 가루를 사용할 때는 생선 조림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캐슈넛과 아몬드 가루를 가지고 한 가지 무 재료를 가지고 견과류를 다르게 사용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무나물, 하얀 캐슈넛을 넣고 무나물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넣고 무조림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요리 버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무나물에 쓸 무와 또 이제 무조림에 쓸 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여기 지금 양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기 양파 한 개씩, 그리고 무조림에 들어갈 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양념 종류가 있습니다. 요 앞쪽에 보시면 무나물에 들어갈 캐슈넛과 마늘이 있고 또 무조림에 들어갈 아몬드 가루와 마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소금 적당량, 올리브유 적당량, 직간장 적당량, 그 다음에 고춧가루 적당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핑할 수 있는 검은 깨 정도, 그 다음에 참기름과 들기름. 무나물에는 올리브유와 함께 들기름을 넣을 거고요. 나물 종류에는 들기름 향이 고소하죠. 그 다음에 조림 종류에는 참기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또 여기 보면 야채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시마, 표고, 무, 양파, 대파를 한솥 끓여놓은 그 야채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캐슈넛 무나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개 무나물이나 무조림을 하실 때 보면 무를 껍질째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고 싶어서 이렇게 필러로 잘라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무는 무 속보다 껍질의 영양가가 2배나 3배 이상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무 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소금으로 벅벅 이겨서 닦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비주얼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영양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 껍질에 비타민C가 무려 2배,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껍질째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나물을 해볼게요. 자, 무는 옆으로 이제 슬라이스로 편썰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무가 잘 썰어졌으면 생채를 할 때는 조금 얇게 채를 치시지만 무나물은 그거보다 조금 도톰하게 채를 써십니다. 사실은 무의 이 하얀 부분 못지않게 이 초록색 부분이 매운맛이 나지만 이게 가열을 하면 단맛으로 바뀌죠. 자, 무가 이렇게 채가 썰어져 있으면 이제 웍으로 나물이나 조림 요리 하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밑은 좁으면서 위에가 넓은 웍이 조림 요리나 또 이런 나물 요리 할 때 굉장히 편리하신 걸 아실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얼굴 몇 배만한 웍을 보셔서 놀라셨죠. 우리는 대식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 썬 무를 웍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재료부터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양파도 하나, 껍질을 까놓았는데요. 이렇게 양파를 채 썰어서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파가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주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무나물에다가 항상 나물을 하실 때는 간이 배도록 시간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나물에 들어갈 주 재료는 소금, 약간의 소금량. 여러분들이 이제 무를 각 가정에 그 숫자 수에 맞춰서 그 비율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을 적당량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간을 살짝 소금이 골고루 무에 간이 들도록
살짝 버무려 주십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소금을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재웠다가 하시면 간이 잘 밴 요리와 날아가는 요리는 맛이 틀립니다. 깊은 맛이 나는 차이는 바로 간이 잘 배었느냐 안 배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무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한 5분 정도를 재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살짝,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유만 넣으셔도 되고요. 좀 고소한 맛을 더 느끼시고 싶으실 때는 무나물에는 들기름을 한번 휙 둘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적당량 넣으시고, 그 다음에 캐슈넛은 조리가 끝난 다음에 넣습니다. 견과류를 미리 넣으면 음식 맛이 텁텁해요. 그러나 조림에는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자, 무가 깨질까봐 염려하시는데 소금에 절여진 무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잘 배도록 놓으시고, 양파는 미리 넣으셔도 되고, 조금 식감을 원하시면 중간에 무가 조리가 된 다음에 색깔이 끓기 시작할 때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끓기 시작할 때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야채수를 준비되어 있는 무가 잠길 만큼, 여기는 무 양이 작은 무 하나 분량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무가 자작자작 잠길 만큼,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무나물에서 물이 나오고 또 양파를 살짝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무가 잠길 만큼 살짝 물을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간이 골고루 벨 만큼, 자, 물이 자작자작자작 있을 정도의 분량만큼만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뚜껑을 덮고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레인지는 참 좋은 점이 있는 게 이렇게 불 조절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 정도, 가장 센 불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끓어오를 정도만 한번 조절을 마치겠습니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12분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양파를 넣고 색깔이 변하면, 하얗게 색깔이 변하면 그때는 불을 끄고 캐슈넛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 이제 무나물이 익는 동안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버전, 쌍둥이 버전 무 조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 조림은 다시 웍에다가, 자, 웍 프라이팬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무조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껍질째 깨끗이 씻은 무를 가지고 먼저 무에 3등분 정도를, 큰 무일 때는 4등분 정도, 3등분 정도를 먼저 내주십시오. 물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편썰기를 하세요. 이렇게 한 1cm에서 1.5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물을 편썰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물을 사각 버전으로 썰으시면 무조림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리죠. 궁중요리 버전으로. 자, 물을 이렇게 썰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채 썰어 놓은 게 있고, 요거는 무나물에 쓰실 거고, 무조림에도 양파가 조금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자, 무조림에 들어갈 버전의 양파를 또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대파는 맨 마지막에 위에 쓸 대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파는 어슷썰기 버전으로 썰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각각의 재료를 분류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림을 하실 때, 항상 조림 요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양념을 중간중간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짜지거나 뭐 이렇게 간이 잘 안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념장을 만들어서 조리하는 거를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림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장이 맛있어야
조림 요리가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림장을 만드실 때는 밖에서는 이제 간장을 사서들 많이 쓰시지만 저희는 집에서 직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간장을 한 3, 4숟가락 정도 분량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한 2큰술 정도 분량 마늘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틀리죠? 여기는 견과류가 먼저 들어갑니다. 아몬드 가루 한 3, 4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림 요리에는 제가 참기름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살짝. 그 다음에 채소를 넣으실 거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한 3큰술 정도. 무가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저희 환우분들은 이게 저희가 재배한 오이고추로 낸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색깔은 붉고 곱지만 마치 파프리카 가루처럼 아주 맵지 않은 오이고추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야채술을 준비를 하세요. 야채술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들이 마늘가루, 조림 요리에는 제가 생강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생강을 조금 넣으면, 겨울철에 생강을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죠. 또 생강에 항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생강을 조금씩, 그러나 많이 넣으면 음식이 떡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강은 살짝만 그렇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자, 간이 아주 딱 좋게 됐죠. 혹시 단 요리를 좋아하실 때는 마스코바도를 한 숟갈 조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가, 요새 겨울무는 굉장히 달고 맛있기 때문에 굳이 단 거를 넣으시고 싶다 할 때는 마스코바도나 저희가 이제 흰 설탕, 흰 밀가루, 또 흰 밀가루를 안 쓰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코바도나 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암세포로 가는 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그런 뭐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이나 꿀이나 올리고당 종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맛을 내고 싶을 때. 그러나 양파가 들어가면 천연 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단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우분들이기 때문에 단 것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양념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큰 웍에다가 물을 먼저 밑에 깔아줍니다. 물을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양파를 뿌려주세요. 물을 깔고 양파를 한 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한 켜 넣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안 벨래야 안 벨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 환우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사모님이 조림 요리라면 간도 잘 배고 짜지도 않고 참 맛있네요 하시는 비결이, 양념장을 만들어서 한 켜, 무 한 켜, 양파 한 켜, 양념장 한 켜. 비결 아셨죠? 이거 요리 팁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파를 조금 넣으셔도 되겠죠? 다 익은 다음에 색감을 위해서 파를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 미리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장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무 조림에 간이 양념장에 골고루 무 한 켜, 양파 한 켜, 그 다음에 양념장 한 켜, 무 한 켜, 양파 한 켜, 양념장 한 켜,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간이 배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항상 조림 요리나 나물 요리 하실 때 요리 초보들이 막 젖어요. 막 젖어서 다 으깨시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채소가 적당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올려주시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 불 조절이 들어갑니다. 센 불, 중불, 약불로 불 조절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이 보이시죠? 자, 무나물이 맛있게 되어가고 있네요. 무가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볶아주십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요때 바로 양파를 넣어주면 시원한 맛이 더 잘 배겠죠. 자, 이렇게 양파를 조금만 넣어주시고, 물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양파는 천연 올리고당이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양파를 요리에 조금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파즙을 내놓은 걸 가지고 많이 요리에 사용을 하죠. 자, 요렇게 무가 골고루 양파하고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익으면 물이 자작자작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익어가죠. 자, 너무 맛있어요. 예술이에요.
엄마 손맛 아시죠? 아니, 무나물은 우리가 정치가 그리운 할머니 손맛이 납니다. 자, 이제 무나물이 이렇게 적당하게 무 식감이 없도록 너무 쑥쑥쑥쑥 들어가게 조리하지 마시고요. 무가 한번 끓기 시작했다. 그때 양파 투여. 그 다음에 살짝 한 2, 3분 정도 젖어주시고 불을 끄시고 캐슈넛을 넣으시고 불을 끄십니다. 자, 무나물의 팁은 견과류를 미리 넣는다, 나중에 넣는다. 무나물은 미리 넣으시면 텁텁해져요. 나중에 무나물이 다 완성됐을 때, 자, 한 2스푼 정도를 넣으시고, 요거는 작은 스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젖어주십니다. 이렇게 젖어주시면, 자, 이 겨울무에서 무가 달고 맛있어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채수를 조금만 넣었습니다. 조금 뻑뻑하다 싶을 때는 올리브유를 한 방울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맨 마지막에 날려주시면 산화되지 않으면서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나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불을 끄고 제가 여기서 자, 무나물이 이제 잘 조리가 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무나물은 제가 한쪽에 쉬게 놔두고요. 자, 이제 무조림 요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조림, 아까 양념해 놓은 무조림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센 불에서 하다가, 자, 전기레인지에 좋은 점이 있죠. 시간을 세팅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깜빡깜빡 하실 수 있는데 전기레인지는 시간을 세팅해 놓을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지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개발했는지 상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무나물은 준비가 되었고 무조림이 이렇게 이제 불에 올려 놓으셔서 처음에는 센 불에서 무나물이건 무조림이건 야채수가 자작자작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타지 않습니다. 센 불에서, 그리고 전기레인지는 그 가스불처럼 화력이 확 해서 그렇게 센 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센 불에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불을 조정을 해 놓으시면 이게 끓기 시작하면서 김이 올라옵니다. 그때 불을 줄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나물이건 조림이건. 그래서 이제 이게 졸여지는 동안 제가 무의 효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가 왜 겨울철에는 인삼보다 더 좋은 약효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무에는 각종 소화효소들이 많은 것을 아실 거예요. 전분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그리고 무의 뿌리에는 마찬가지로 전분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야, 여기 보니까 무에는 효소가 너무나 많죠. 많은 암 환우분들이 소화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효소를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효소 대신 자연 천연 효소인 이 무를 드신다면, 무를 그리고 자주 드신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거나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를 촉진하는 아주 좋은 소화제가 되겠죠. 또 몸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를 자주 드셔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암 환우분들에게 있어서, 암 환우분들은 특별히 이 과산화수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인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 카탈라아제 성분이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장기의 소화를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과산화수소가 존재하면 이것을 빨리 파괴시켜서 분해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무 속에 있는 카탈라아제 성분이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균들을 분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 껍질을 제가 아까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에는 이 껍질이 무 속에 있는 것보다 비타민C가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많고요.
또 우리의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요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특별히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물을 드시다 보면 가끔 제가 환우분들이 체하시면 무즙을 내드리는데 처음에 무즙을 못 드세요. 왜 그럴까요? 무에 있는 매운맛 성분 때문에 그러죠. 이 무의 매운맛과 이 향기 성분은 유황 화합물인 머스터드 오일, 여러분 아시는 겨자유와 또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메틸 메르캅탄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날것으로 물을 먹고 트림을 하면 옆에 있으면 괴로워요. 왜 그래요? 이 소화가 덜 된 머스터드 오일, 겨자유와 이 메르캅탄이 식도를 통해서 고약한 냄새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 안 되는 분 옆에 계실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 물을 가열해주면 요 머스터드 오일하고 메르캅탄이 알릴 메르캅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 맛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운맛 성분이 맵다고 여러분 무조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에 있는 요 매운맛 성분이 항암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무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4배 이상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또 각종 약용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여러분이 자주 소화제로 드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페론, 인터루킨, 종양괴사인자인 사이토케인, 또 요새 일본에서 미스토 면역주사, 암 환우분들은 면역주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왕성하게 해서 암세포를 깨갱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소인 면역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가, 다시 말하면 인터페론, 자연 면역 항생제가 이 무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도암이나 자궁경부암 또는 위암, 이런 환우분들에게 그러한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에는 뭐가 많다? 천연 항암제 엔티바이오틱스인 무엇이 많다? 인터페론이 많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에는 또 뭐가 많다고요? 섬유질이 많은데 이 섬유질은 대개는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되는데 무에 있는 이 섬유질은 열을 가해도 파괴가 되지 않아서 병이든 위장이나 모든 장기에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가장 좋은, 인삼보다 더 좋은 천연 항생제, 천연 항암제인 무나물, 무조림. 참! 여러분 제가 무나물을 할 때는 요 캐슈넛을 썼고 무조림을 할 때는 아몬드 가루를 썼는데요. 여러분이 채식을 할 때 단백질과 지방질이 부족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견과류 사용을 음식에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미역국이나 고기국 맛을 내고 싶을 때 들깨 미역국을 할 수도 있고 캐슈넛 미역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과류는 언제 집어넣어라? 먼저 집어넣으면 텁텁해져서 식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리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무조림이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요 아몬드 가루는 조림 요리를 할 때는 미리 양념장에 넣으셔도 텁텁해지지 않습니다. 조림에는 약간 텁텁한 기운이 있어도 괜찮은 거 아시죠? 그래서 생선맛 같은 거 약간 여러분 또 유혹받으시면 안 되는데 생선맛 같은 걸 내고 싶을 때는 무엇을 써라? 아몬드 가루를 써라. 그 다음에 고기 국물 맛을 내고 싶을 때는 무엇을 써라? 캐슈넛 가루를 써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무를 가지고 캐슈넛 가루를 써서 캐슈넛 무나물 요리를 해보았고요. 또 아몬드 가루를 써서 무조림, 아몬드 무조림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터페론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인 무 요리, 여러분 자주 해 드시겠어요? 자, 제가 이제 수다만 떨지 말고 이제 요리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뒤에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무가 이제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채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림장이 있어서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하니까 벌써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뚜껑을 열고 한번 슬쩍 저어주세요. 무 깨지지 않게 촌스럽게 막 깨트리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요게 무가 깨지지 않게 간이 잘 배도록 져서주세요.
이렇게 져서준 다음에 자,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불을 항상 조림 요리와 나물 요리에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게 요리 팁이에요. 베테랑과 초보의 차이는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질이 틀려지고 맛이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입니다. 중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 요리는 끝납니다. 자, 이제 요리가 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네요. 자, 불을 조절해서 중불에서 무가 잘 익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무가 조금 더 자작자작하게 간이 더 잘 배도록 졸여지는 과정을 하는 동안 그러다가 혹시 조금 물기가 부족한 것 같다 싶을 때는 채소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저도 조금 짜질까봐 살짝만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마무리로 졸여줄 동안 제가 이제 무나물을 예쁘게 플레이팅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무나물. 대개 이제 무나물에 그 들깨나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들기름을 넣으시고 흰 들깨 가루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들깨 무나물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무나물을 하얗게 캐슈넛을 넣었을 때는요. 하얀 게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자, 무나물이 완성된 무나물, 캐슈넛 무나물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플레이팅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소영의 항암 요리에 빼뜨릴 수 없는 게 있다. 뭘까요? 비주얼이죠, 비주얼. 폼생폼사. 자, 그래서 자, 하얀색이 뭐가 어울릴까요? 검은게. 와, 벌써 비주얼이 틀리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캐슈넛 무나물.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 무의 단맛과 캐슈넛의 고소한 맛이 저를 미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캐슈넛 무나물이 너무 맛있게 예쁘게 잘 준비되어 있죠. 자, 이제 무조림이 완성되었는지 자글자글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중약불에서 한 6, 7분 정도 이제 무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야, 이 조림이 완성됐나 안 되었나? 자,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오, 잘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완성되었겠죠? 자, 이제 완성되어 있는 무조림을 가지고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 보겠습니다. 자, 무나물, 무조림 맨 위에 파를 조금 송송 뿌릴까요? 그러니까 다 완성됐는데, 자, 접시에 담을 때도 이렇게 프라이팬을 옆으로 기울여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졸여진 모양 그대로 살짝 살살살살. 아우, 사모님이 덜렁대고 신발도 여기저기 벗어놓는 것 같은데요. 요리할 때는 상당히 얌전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죠. 무조림이요, 끝내줍니다. 그래서 가끔 하는 분들이 사모님, 이 맛은 고등어 무조림 맛이 나는데 고등어 짤날? 고등어 어디 있어요? 고등어 없습니다. 자, 생선에도 메티오닌이 많기 때문에 암을 크게 하는 요소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무조림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버전. 제가 오늘 견과류 두 종류를 가지고 캐슈넛을 가지고 요 하얀 캐슈넛 가루를 가지고 무나물, 그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가지고 자, 무조림 요리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겨울철에 인삼보다 더 좋은 천연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천연 항생제인 인터페론,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을 이기게 하는 무요리 자주 해 드시겠어요? 오늘 하늘마을에서 배운 이 무요리를 여러분 식단에 자주 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뽀빠이 아저씨처럼 튼튼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